네, 안녕하세요. 2주차 피지컬 프로퍼티와 더모다이내믹에 대해 소개할 곽나현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강의는 화학 공정 모사에서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연력학적 모델 선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진행 순서로는 첫 번째, 피지컬 프로퍼티스의 중요성, 두 번째, 피지컬 프로퍼티 메서드의 분류, 세 번째, 피지컬 프로퍼티의 메서드의 선정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지컬 프로퍼티가 왜 공정모사에서 중요한지를 알아야겠죠? 수업에서 사용하게 될 유닛신과 같은 화학 공정모사기는 실제로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도 짧은 시간과 비용으로 실제와 거의 같은 결과를 얻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느 것이 훌륭한 공정모사인가를 비교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어진 공정의 운전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어떠한 연력학 방정식을 선정하였느냐로 판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올바른 연력학 모델식 선정을 통하여 정확한 물성치의 추산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물성치, 즉 피지컬 프로퍼티가 왜 중요한지를 예시를 통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메탄올 분리탑을 3개의 다른 프로퍼티 모델을 사용하여서 공정 모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울의 법칙, 두 번째로 SRK 방정식, 세 번째로 NRTL이라는 활동도 계수 모델을 사용하여 메탄올 분리탑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입 조건은 시간당 100파운드 몰에 40% 메탄올 수용액이 유입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는 탑 하단의 스트림이 환경 규제에 맞는 메탄올 농도 500ppm 이하를 가지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퍼티 모델에 따른 탑 하단의 메탄올 농도입니다. 라울의 법칙은 8000ppm으로 목표치인 500ppm보다 높은 값을 가지고 있어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SRK의 경우 10ppm으로 굉장히 적은 수치의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NRTL은 목표치보단 작지만 SRK보다는 큰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가장 올바른 연력학 모델은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작은 농도를 나타내는 SRK를 많은 분들께서 이게 올바른 모델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공정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은 NRTL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VLE 기획 평형 곡선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울의 법칙이 나타내는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라울의 법칙은 실제 목표치보다 현저히 높은 값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유입 피드 조건을 기억하시나요? 0.4의 몰 분율을 가지고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평형 곡선에서 유입 농도를 기준으로 우측은 정류부를 나타내고 좌측은 탈거부를 나타냅니다. 정류부부터 살펴보자면 이 모든 그래프의 주황색 점이 실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진 곡선이 우리가 선정한 연력학 방정식에 의해서 계산된 값들입니다. 이 값들은 모두 상대 휘발도를 나타내고요. 다시 정류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실험 값들이 계산된 값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라울의 법칙을 이용할 경우 실제 값보다 큰 상대 휘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상대 휘발도가 공정모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들 분리공정에서 배운 펜스크식 기억하시나요? 펜스크 인대식을 통해서 공정에서 필요한 최소 이론 단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식을 다시 써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즉 상대 휘발도가 커지게 되면 전체적인 값들은 작아지게 되므로 실제 이론 계산 필요한 이론 단수보다 더 작은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정류회부의 경우 우리가 실제 필요한 단수보다 적은 단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에 도달하기 어렵게 되죠. 반대로 탈거부의 경우 실험 데이터들이 아이디얼 라우레 법칙을 사용한 값들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 펜스키 인덱스에 의해서 반대로 이론 단수가 실제 필요한 단수보다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정류부에서 부족한 단수와 탈거부에서 추가된 단수가 동일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실제 단수와 똑같아져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파트에서 단수가 다르게 되면 피드의 유입단의 위치가 실제와는 달라지게 되고 이러면 원하는 수치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우레 법칙을 이용하여 메탄올 공정을 설계하는 것은 잘못된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이제 SRK를 살펴볼까요? SRK는 전체적인 영역에서 실험 값들이 계산된 값들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SRK에 의한 상대 휘발도가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이상 단수보다 적은 값을 나타내게 되죠.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응축기, 컨덴서나 데크릭의 리보일러에 듀티를 더 가해줘서 이 컨덴서나 리보일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원하는 값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RTL을 살펴보면 NRTL은 전반적인 영역에서 실험값과 이론값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RTL을 이 공정에서 연력 확정 모델로 설정하여야 됩니다. 물성치에는 연력 확정 물성치와 전달 물성치가 존재합니다. 연력학적인 모델식을 통하여 추산한 연력학적 물성치는 매테리얼 밸런스나 에너지 밸런스를 세우고 장치의 운전 조건을 확립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또한 점도, 열 전도도와 같은 전달 물성치는 개별 장치들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측의 표는 각 공정에서 중요한 물성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증류, 흡수, 추출과 같은 공정에서는 K-value, 즉 평형상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평형을 이용하여 베이퍼 리퀴드와 리퀴드 평형 곡선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교환기와 같은 장치에서는 엔탈피가 중요하게 되죠. 이처럼 각 장치마다 중요한 물성치가 다르고 그 물성치를 계산할 수 있는 인력학적 모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서 선정하는 게 공정모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피지컬 프로퍼티 메서드의 분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지컬 프로퍼티 메서드는 크게 4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ideal, 그 다음에 두 번째로 equation of state, 줄여서 EOS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ctivity coefficient, 활동도 계수 모델이 있고 네 번째로 특수한 공정에 사용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얼은 이상기체와 이상용액으로 간주되는 물질들을 간주해서 계산을 진행하고 나머지 성질은 평균 질량을 이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 EOS와 세 번째 활동도 계수 모델은
공정모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인데요. EOS의 경우 온도, 압력, 밀도, 그리고 조성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각 유체의 케미컬 포텐셜, 퓨게시티, 엔탈피, 그리고 엔트로피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평형 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류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 아이디얼 믹싱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과잉 성질을 나타내는데요. 하지만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 액상의 성질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돼서 공존하는 기상의 물성치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각 성분의 베이퍼 프레셔이나 헨리의 상수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페셜 공정의 예시로는 원유정제 공정무사, 아민 수용액을 이용한 천연가스 중에 사월 성분이라 하면 H2S나 CO2와 같은 성분들의 재고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패키지들입니다. 그러면 평형 계산에 사용되는 메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분리공정에서 많이 배웠던 VLE calculation은 기획 평형 기본 관계식을 사용하죠. 기획 평형 기본 관계식들은 기상에서의 성분 퓨게시티와 액상에서의 퓨게시티가 동일할 때입니다. 이때 액상의 퓨게시티를 나타내는 방법은 EOS와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EOS를 이용한 퓨게시티는 아래의 두 가지 식처럼 나타내는데요. EOS는 퓨게시티 상수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 퓨게시티들을 이용하여 앞에서 VLE 표준식을 다시 나타내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학부 2, 3, 4학년 동안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반면에 활동도 계수 모델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액상의 퓨게시티를 정의하는 데만 사용이 됩니다. 액상의 퓨게시티를 설명할 때는 활동도 계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기체의 퓨게시티는 EOS의 방식을 이용해서 정의하게 됩니다. 즉, 이 둘을 합쳐서 VLE식을 나타내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EOS와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모델을 비교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EOS는 액상에서 모두 추산이 가능하고 반면에 활동도 계수는 액상 혼합물에서만 추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OS는 주로 탄화수소 계열의 기액 상평형 추산에 이용이 되고 활동도 계수는 액상의 비이상성이 큰 계에 적용이 됩니다. SRK, 팽로빈스는 EOS의 예시이고 활동도 계수의 예시로는 윌슨, NRTL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지컬 프로퍼티 매소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선택도는 엘리엇과 리라란 사람이 제시한 디시전 트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계하고자 하는 공정의 성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 선택도 디시전 트리를 따라서 알맞은 연력학 방정식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계하고자 하는 공정의 모든 성분들이 기상이거나 아니면 무극성이면 이 yes 라인을 따라서 팽로빈슨이나 SRK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게 되면은 electrolyte이라는 선택지에 다시 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순서대로 자신의 공정에 맞는 특성들을 따라서 연력학 방정식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용되는 모델 카테고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quation of State의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정식이 SRK와 팽로빈슨입니다. 이 둘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타입은
실제 기체와 이상 용액이 섞인 개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석유화학 공정이나 라이트 가스들을 다루는 공정에서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액티비티 코에피션트의 예시에는 NRTL, 윌슨 등이 있고 이것은 이상 기체와 극성 액체를 사용하는 공정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Equation of State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름, 석유화학의 응용 분야에서 팽로빈슨이 주로 추천됩니다. 또한 팽로빈슨을 보완한 방정식은 다양한 범위의 컨디션에서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측의 표는 Equation of State의 예시로 각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활동도 계수는 비이상성이 강한 시스템에서의 사용이 추천되고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Vapor Pressure 모델은 평형상수 모델은 낮은 압력에서의 이상 혼합물에 사용이 될 수 있고 안토니식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또한 Special Types, 아까 말씀드렸듯이 Sour 가스를 아민 용액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공정은 아민 패키지라는 특별한 패키지를 사용해서 공정 모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연력학적 모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수업이라 부족했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